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품질경영 산업기사에 대한 출제 기준입니다. 자, 2013년 2013년에 2023년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해서 2026년 바로 12월 31일까지 바로 출제 기준이 확정 변경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이 출제 경향에 대한 분석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데 앞 강에서 벌써 우리는 공업 통계나 관리도 샘플링 같은 거는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산 시스템 파트이고요. 이 한 과목의 생산 시스템에서는 출제되어지는 문제가 20문제가 됩니다. 20문제. 20문항이 출제가 되어지며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교재에 없는 내용도 나름대로 좀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만점 20점을 다 맞추어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고요. 보통 15점 이상을 맞으면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투자 대비 점수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기본적인 시간을 투자만 하시면 충분히 나름대로의 중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2차로 가게 됩니다. 2차의 시험 문제, 필답형에서는 실제 시험 문제가 결론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꼭히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한 파트가 나오게 되는데 아주 간단한 게 나옵니다. 3정 OS란 무엇인가? 요 정도요. 3정 OS. 그래서 어떤 조직에서 어떤 생산 라인에서 세 가지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정품. 정해진 제품이 정량만큼의 정위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3정이 되는 거고요. OS는요, 바로 오행에 해당됩니다. 오행. 실행을 한다라는 건데요. 일본말로 시작을 S로 시작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리, 그러면 세이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이런 5가지를 바로 3정 OS 라고 해서 2차 시험 문제에서는 3정 OS를 적으시오 정도해서 점수를 3점, 4점 이렇게도 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유인물을 보시면서 품질경영 산업기사에 바로 생산 시스템은 어떠한지를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생산 시스템을 하기 전에 품질경영기사는 생산관리 파트에 있다라는 것은 앞부분에서 나왔으며 품질경영 산업기사와 기사는 똑같습니다. 적용기간은 이렇게 되고요. 생산 시스템은 품질경영기사하고 출제 기준이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폭은 좀 좁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더 쉽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품질경영기사나 산업기사가 하는 일은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을 하기 위하여, 즉 고객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발견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수행하는 직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품질경영기사, 산업기사가 할 일인 것이고 이 과목 중에서 전체적인 것은 4개의 과목에 80문제, 각 과목당 20문제가 나오며 생산 시스템은 20문제에 해당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2시간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합부 판정은요. 합격 불합격은 최소 8문제 이상, 즉 40점 이상이에요. 20문제 중에서 8문제 됩니다.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만 합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어지고요. 생산 시스템을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시면 설비 보전까지 해서 이렇게 20문제가 나온다라는 것을 갈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1번 생산 시스템의 개요부터 해서 4문제가 나오고요. 설비 보전 2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품질경영기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느냐? 여기에서 자재관리 파트가 좀 차이가 많이 나고요. 좀 축소가 되고 수요 예측에도 차이가 납니다.
품질 경영 산업 기사에는 수요 예측만 있고요. 품질 경영 기사에는 수요 예측과 제품 조합이라고 해서 두 개의 문제가 나오게 되죠. 예, 그런 차이점도 존재하고요. 똑같은 파트입니다만은 작업 관리다라는 5문제가 나온다 했는데 여기에서도 공정 분석, 작업 분석, 동작 분석, 표준 시간, 뭐 측정 기법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깊게 들어가게 되면 품질 경영 기사가 되며 어바웃으로 간략하게 표현된다 하면 품질 경영 산업 기사의 문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며 교재에 없는 문제도 가끔씩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자, 이렇게 정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생산 시스템. 생산 시스템에는 총 20문제 나온다고 첫 번째가 생산 시스템의 개요가 나오겠죠. 그럼 유형이 나오겠어요. 개요. 유형. 개요. 그럼 생산 시스템의 개요에는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요. 뭐 생산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내용도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대표적인 게 첫 번째 테일러의 생산 방식이 있고요. 또는 포드 자동차가 있죠. 포드 자동차의 생산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서로의 비교라고 하는 동시관리 포드요. 차별적 성과급제 테일러 이렇게 해서 테일러와 포드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다품종, 품종은 많은데 각 품종마다 작게 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이 있고요. 소품종 대량 생산이 있습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거기서는 개요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은 바로 레이아웃입니다. 퍼실러티. 자, 설비 배치가 나오죠. 설비 배치. 설비 배치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해당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범용적인 설비를 사용하게 되며 소품종 대량 생산에는 전용 설비를 사용하게 되죠. 자, 이렇게 대한 레이아웃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 기능별 배치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는 뭐 공정별 배치 같은 말이죠. 또는 그런 반면에 바로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는 바로 제품별 배치, 라인별 배치 같은 말이 됩니다. 그런 형식으로 구분시키는 것이 나오게 되고요. 또 특히 소품종 대량 생산에는 바로 제품별 배치인데 이 제품별 배치에서 우리는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LOB, 라인 밸런싱이 나오게 됩니다. 라인 오브 밸런싱에 따라서 바로 피치 타임이라는 P가 나올 수도 있고요. 다음에 라인 밸런스의 효율, EB, 밸런스에 대한 efficiency라는 라인 밸런스의 효율을 구하시오.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더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문제가 약 4문제 가까이가 나오는 생산 시스템의 개요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교재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ERP하고 생산 정보 관리가 나오는데 ERP뿐만 아니라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ERP뿐만 아니라 SCM 공급자 사설 구조도 여러분의 시험 범위에 어느 정도는 들어가고 있다. 기사에서는 자주 나오고 산업기사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SCM까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요가 있을까? 예, 디맨드 포캐스팅, 즉 수요 예측이 나올 거예요. 그럼 수요 예측에도 좀 더 정확한 예측인 계량적인 예측이 있을 수 있고요. 계량적인 것이 아닌 전문가 델파이라든가 델파이법이나 이런 것처럼 전문가에 대해서의 말에 의해서 또는 뭐 소비자의 기호도를 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는 바로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시험 문제는 정량적 방법이 많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뭐 최소 자성법뿐만 아니라 지수평할법 같은 것들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오게 되죠. 한 문항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는
야가 수요 예측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또는 소품종 대량 생산화가 되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원자재를 사야 될 거예요. 그러면 원자재를 산다라고 하면 자재 관리가 되겠어요. 자재 관리. 원자재를 어떻게 사는데 구매를 하는데요. 그럼 구매 관리가 되겠고요. 외주에서 당겨옵니다. 외주 관리가 될 수가 있겠죠. 다음. 이 원자재를 사용하고 남게 되는데 이건 인벤토리가 됩니다. 즉 인벤토리. 그리고 뭐죠? 이거는 재고가 되죠. 인벤토리 컨트롤이 됩니다. 그럼 재고 관리가 나오겠죠. 재고 관리. 그럼 재고 관리에는 또 어떻게 보면 종속 수요품이 있고 독립 수요품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EOQ 경제적 발주량, EPQ 경제적 생산량 같은 유형의 형태이며 그 다음에 원자재 소요 계획 MRP, JIT 도요타 생산 시스템인 Just in Time 이라는 기타 등등의 내용이 바로 재고 관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 교재에서는 여기까지 나가 있네요. 다 나가 있네요. 오, 다 잘 돼 있네요. 하여튼 요 정도가 되겠어요. 그러면 자재 관리에는 말 그대로 자재 관리도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 구매 외주 재고 관리 이런 형식에서 문제가 무려 4문제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스케줄을 따라서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일정 관리입니다. 일정 관리. 일정 관리, 일정 계획이 되겠죠. 야는 총괄 생산 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기사에만 나오기 때문에 산업기사는 안 나오고요. 그러면 작업의 순서를 결정합니다. 순서. 먼저 들어오는 친구를 먼저 작업을 할 수도 있으나 시간이 가장 짧은 것 또는 여유 시간이 가장 짧은 것부터 먼저 작업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작업 순서를 결정합니다. 물론 그 작업 순서에는 여력 분석도 있습니다. 남는 것, 뭐 능력 소요 계획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요. 기타 등등. 다음에 간트 차트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일정 계획으로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습니다. 퍼터 CPM 이라는 이러한 방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4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다음에 요 일을 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작업 관리라고 하게 되죠. 작업 관리는 크게 2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작업을 하는 방법 연구와 그 방법에 따라서 작업 측정이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작업 측정. 자, 작업을 하는 방법 연구에는 큰 방법이 뭐냐면 공정 분석, 작업 분석, 동작 분석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또 프로세스 어널리시스라는 공정 분석에는 또다시 작업자 공정 분석, 제품 공정 분석, 사무 공정 분석, 또 부대 분석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작업 분석에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고요. 다음에 동작 분석에는 시험 문제 또 잘 나옵니다. 이 동작 분석에는 서블릿 기호, 몫이 분석인 서블릿 기억이라는 동작 경제의 원칙이라든가 또는 필름으로 분석하게 되죠. 이 필름 분석에는 또다시 메모 모션 스터디, 마이크로 모션 스터디 이렇게 해서 또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적의 작업 조건을 만들어내며 거기에 따라서 작업 측정을 하는데 이 작업 측정이 바로 표준 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표준 시간에는 안내자인 내경법, 바깥외자인 외경법에 따른 여유율을 계산하는 것이 있어요. 여유율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유율은요. 정상적으로 작업하는 시간, 정미 시간이고요. 그게 표준 시간입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 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쉬는 시간도 표준 시간에 포함되는데 여유 시간이 돼요. 그래서 정미 시간 더하기 여유 시간, 정미 시간 더하기 여유 시간에 따라서 정미 시간이 얼마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정미 시간 분의 쏘리입니다. 야는 여유 시간이 되겠네요.
아니면 정미시간분의 여유시간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수업은 60분 수업을 해요. 여기에서 50분 수업을 하고 10분을 쉰다고 가정하게 되면요. 이런 방법이라 하면 60분에 10이 돼요. 이것이 안내자 내경법이 됩니다. 내경법. 이런 같은 경우는요. 50분에서 10분을 쉬게 돼요. 50분에서 10분 쉬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를 바꿔됐자 외경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이 작업 측정에서는 측정하는 방법에는 또 스탑워치법이라든가 워커 샘플링법, PTS법, 표준자료법, 또 PTS법에서는 MTM, 워커 팩터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설비 보전에서 나오게 됩니다. 설비 보전에서는 두 문제가 나오는데 설비 보전에는 용어의 설명이 많이 나오죠. 용어. 예를 들어서 예방 보전이란 무엇인가, 계량 보전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 기타 등등.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설비 종합 효율화인데요. 설비의 종합 효율화는 시간 가동률 곱하기 성능 가동률 곱하기 양품률 이런 형식에서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두 문제가 나오며 총 20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생산 시스템은 계산 문제도 보통 한 3문제에서 4문제가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거기다가 말로 하는 언어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위 자체가 상당히 넓고요. 교재에 없는 문제도 항상 출제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 본 교재에 있는 것을 보시게 되면 다시 하면 그만 정리를 한다 그러면 간년도 기출문제 10년치를 봐버리면요. 거의 거기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거의 없다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생산 시스템은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지금까지 출제 기준이 변경에 따른 우리는 생산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물론 시험은 CBT로 친다라는 것은 다른 파트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는 품질 경영 산업기사를 여러분 한번 취득을 해보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자격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에 최대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많은 질문을 해주시면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이 유튜버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가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구독과 많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